김성혜입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개인 윤리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입장을 잘 모르겠다고만 하시는 방법으로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부끄러운 거죠. 국가인권위원장을 하겠다는 분이 본인이 생각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인권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입장은 어떻다는 정도를 설명을 못 하신다면 글쎄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압박할 생각은 없는데 답변을 좀 듣고 싶으니까요. 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반의 퇴행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진짜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청문회에 등장하고 있고 오늘 나오신 후보자님도 죄송한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본 뿌리를 흔드시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되고 있어서요. 비과학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좀 같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듣기가 좀 되게 불편합니다. 뭐 제가 헌법재판관까지 하신 후보자님 앞에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얘기한다는 거 사실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에서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인권선언문 만들었는데 세계 인권선언 하고 나서 이게 각 나라별로 잘 전포가 안 되니까 각 나라별로 이걸 좀 책임져줄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자라는데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선 거라 뭐 권고니까 우리가 논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유엔에서 웬만큼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키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물론 권고와 우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또 반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짧게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의 의미를 갖고 각국에서 존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권고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때는 거기부터 다 들은 말씀이니까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거를 잘 고려해서 우리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안창호 후보자님이 극렬한 근본주의적 종교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유엔이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을 왜곡 선동에 앞장선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앙 일간지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확산 이런 인권위원장 내정자 뭐 경향신문의 보도도 있고요. 한겨레신문에서는 안창호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어서 우려 이런 식의 좀 우려스러운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주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너무 종교적으로 후보자님 반대하시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요.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예. 강연에서 진화론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진화론 가르칠 거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제가 뭐 밖에서 이런 주장하시는 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줄 알겠는데 이번에 서면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요. 창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질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서 제가 지금 기독교 신자라서 지금 말을 더듬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서 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니니까 담으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죠. 성경에 과학적이라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981년에 루이지애나주 의회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겠다라고 주에서 하다가 이게 소송에 걸려서요. 연방 대법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실마다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은 특정 종교 사상을 퍼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미 위헌 판정을 40년 전에 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인권위원장이 하고 계신 게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이런 겁니다. 회사 대표가 있는데
자, 제가 재정 책임자를 새로 모시고 왔습니다. 재정에 밝고 회계법에 능통해 있고 또 아주 가정적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 도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했더니 나오신 분이 도박은 내가 회사에서 하지 않겠다. 퇴근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모든 다른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지금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헌법적 인권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서면 질의선 봤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을 서면 답변에 싣고 오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실 만큼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국제 기준에 맞춘 국가인권위원회를 할 수 있겠냐?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서 설립된 준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인권 정책과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구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데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갖고 지금 제가 보기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후보자님은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질문을 한번 좀 이어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 교회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죄성을 지적하는 걸 못해서 위축이 되면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바람대로 가정, 교회 및 국가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돼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공산주의 혁명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산혁명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너무 체제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있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공산혁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좀 과도한 주장 아니십니까? 관련된 답변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요거서부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위원장님. 예. 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한마디로 그냥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고 예. 바로 공산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예,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단순한 믿음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자에 대해서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위치에 있지도 않을 거고요. 인권위원장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 영역의 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종교적 이런 신념이 인권위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공산의 혁명이라고 지적한 이유는 첫째, 그런 이걸 우리 보자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지 말아서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네오 막시스트들 중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드리는 말씀인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몇몇 사람들의 공산주의 시도로 혁명이 이루어지겠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국가에 대한 믿음이 약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시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어떻게 그런 국가위원장의 인권위원장이 도전하시는 건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